자, 저희 시간에 왔는데요. 일단 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제가 뭐 생쇼를 출연하게 되면서 뭐 일부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SK이노베이션이 좀 손절이 됐어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혹시나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뭐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크게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보게 되면 뭐 마이너스 5% 정도까지 좀 내려가고 장중에는 좀 마이너스 8%까지도 내려가는 흐름들이었는데 SK이노베이션을 제가 들고 나왔던 이유가 있었죠. 바로 이제 애플가로 인해서 그리고 삼성 SDI라든가 LG화학에 비해서 너무나 또 저평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좀 가져 나왔던 부분인데 아쉽게도 애플가 얘기가 지금 현재 쑥 들어가면서 삼성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가 오늘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 그에 대해 이제 후광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아무튼 같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뭐 그래도 지금 현재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뭔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수급적으로도 괜찮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시청자분들이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간다면 뭐 충분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시가총액상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SK이노베이션은 여기까지 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편으로 좀 SK이노베이션이 포트에서 빠져서 좀 아쉽긴 하고요. 자, 그리고 TY홀딩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TY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고 나왔던 이유가 뭐 다름이 아니라 이제 TSK 코퍼레이션 때문에 좀 들고 나왔던 부분이었고 또 동사의 또 자회사 또 건설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태양건설이라든지 그리고 SBS를 또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이제 최대 주주라고 볼 수 있는 TY홀딩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방송 건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뭐 이슈화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지주사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가지고 나왔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좀 살짝 받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7%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견고한 흐름들이니까요. 뭐 계속해서 좀 홀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휴캠스를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휴캠스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탄소 배출권이었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가격이 너무나 이제 빠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작년 11월 달 저점을 잡고 최근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가 아주 강합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보면 뭐 경기가 이제 좀 더 활성화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SO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좀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이었고요.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 전환될 수 있는 위치에서 좀 더 우리가 좀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위치다라고 좀 판단되어서 좀 휴캠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과연 또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와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드릴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코로나에 인해서 피해를 봤던 여행, 관광, 뭐 이런 쪽이 또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부분인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항암, 면역 항암제를 또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쪽이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럴 때가 오히려 제약바이오를 역발상으로 좀 대응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다름이 아니라 박셀바이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박셀바이오를 가지고 나왔는데 현재가가 12만 3,300원입니다. 현재가 그대로 매수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항암제 부분이 전 세계 제약 중에서는 가장 소위 얘기해서 가장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항암제 시장에.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1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지금 현재 방사선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세포까지 같이
이런 피해를 보다 보니까 머리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손톱이 빠진다든지 여러 부작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부분이 표적 항암제였고요. 자,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뭐 좋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성이 또 발생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좋지 못한 게 좀 1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1년이 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 내성을 갖추게 되면서 표적 항암제를 아무리 써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는 부분들이 표적 항암제의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긴 한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이 부분들 좀 아쉽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졌던 부분들이었고 최근까지도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엄청나게 좀 비쌉니다. 한번 치료를 받는데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갈 정도로 우리 몸에서 이제 NK 세포를 직접적으로 이제 뽑아서 그 NK 세포를 좀 더 강력한 NK 세포로 이제 배양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몸에 주입하게 됩니다. 뭐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NK 세포가 맞춤형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단가 비싼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동사가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량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면역 항암제가 일부 부유층만 누릴 수 있는 치료제였다면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면역 항암제를 이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우리가 부작용 없이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암의 근본적 치료를 지향하는 이제 NK 세포인데 NK 세포 같은 게 우리 몸에 다 있는 세포고요. 자, 이 NK 세포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임상일상의 실제 간암 환자의 사례를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부분들이고 옆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암이 어느 정도 제거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동사 같은 이제 간암 현황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매년 국내 환자 수도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고 국내에서는 대략적으로 약 6만 3천 명 정도의 분들이 이제 간암 환자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간세포암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3만 3천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 현재 간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규 환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간암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동사의 이제 NK 세포가 아직까지는 뭐 임상 이상에 좀 돌입하는 부분들이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또 임상 상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에 대한 관심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상 일상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임상 결과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보다 NK 세포가 질병에 대한 이제 조절이라든지 반응이 아주 좋았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에 대한 이제 부작용도 없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료화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상 이상에 좀 임상 이상에 좀 들어간 부분들이죠. 자, 임상 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면역학적 모니터링을 좀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임상 실험이 승인이 2018년도 되었고 최근에 2019년 10월에 임상 시험이 개시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임상 실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일단 좀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뭐 여기서는 아니었지만 다른 이제 프로그램에서 박셀바이오를 시가총액 3천억일 때 말씀드렸고 시가총액 무려 4조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이었죠. 아무튼 박셀바이오에 대해서는 일단 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다이나믹한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수익률이 좀 욕구가 생기신 것 같은데요. 뭐 10,000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제
가면서 시장에 진짜 떠들썩한 종목이었습니다. 한 2달 동안. 근데 보니까 이제 문명이 박셀바이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문명이 이제 발달되고 고도화되면서 자꾸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원하다 보니까 작은 거에도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 간암이라는 게 대해서 저도 이제 보니까 되게 실제 환자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박셀바이오가 그 간암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 이제 상당히 뭐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점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상승하면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1-20% 수익이 아니라. 그러면 고점 부근에서 혹시 30만 원대 이제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해야 될지 이게 아마 상당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아마 뭐 동사에 대해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또 그 무상증자를 통해서 좀 등록이 된 부분들인데 그래서 현재 상장수 주식수가 이제 1,500만 주 정도 됩니다. 뭐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좀 조정 구간을 좀 보여줬고 지금 시가총액이 보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시가총액 1조 8천억 정도입니다. 1조 8천억 정도면 지금 이제 뭐 적은 종목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만큼 박셀바이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고 그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2만 4,300원을 좀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62평선까지 좀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래량도 오랜만에 좀 잘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뭐 123만 주 정도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좀 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1차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3만 5천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